물려서 피도 나보고 손에 멍도 들다 보니 입질하는 거 좀 고쳐보려고 효과 좋다는 방법들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셨나요? 밀어내기, 아! 하고 소리 지르기, 몸으로 막기, 방으로 들어가기, 무시하기 등 이 방법들이 실제로 다 효과가 있는 방법들은 맞아요. 근데 왜 내 강아지한테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 무는 행동 고치는 방법에 대해 본질적인 방향과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하는데요. 경우는 6가지 정도입니다. 이갈이, 습관, 놀이하다가 흥분해서 학습이나 요구성, 방어성, 공격성이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크게 나누면 상대를 진짜로 아프게 하려는 의도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는 정도인 경우 아프게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습관이나 이갈이, 놀이로 인지하는 것, 학습과 요구성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큰 2가지 다 핵심은 강아지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다인데요. 습관이나 이갈이의 경우 안돼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해요. 블로킹, 밀어내는 거, 일어나면서 툭 치는 것과 같이 직접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물었더니 보호자가 나를 떠난다 같이 방으로 사라지거나 무시를 하는 방식 등 이 중에서 내 반려견이 어떤 거에 가장 강한 거절을 느끼는지 해보시면 보호자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밀어내거나 블로킹의 경우 다칠 것 같다고 살살 쭉 밀어낼 경우 강아지가 놀자고 느껴서 더 흥분하며 달려들 거예요. 단호하게 밀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려견은 언어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전달이 돼요. 이갈이라고 방치하면 안 좋은 습관이 점점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장난감으로 놀아주다가 의도치 않게 이빨이 닿는 경우 장난감을 회수하고 놀아주는 걸 멈춰주시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가 적용됩니다. 강아지들은 지금 신나게 놀고 싶은 거니까요. 장난감을 회수했는데 오히려 더 달려든다면 블로킹과 밀어내기 하시면 돼요. 학습이나 요구성의 경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요. 무니까 원하는 게 나오는구나 라고 인식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요구를 받아주셔서 생기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입질한다고 원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식을 들고 있는데 입질을 한다면 무시하시다가 말보다는 간식을 주지 않으시고 침착해지면 간식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밀어내시는 게 좋아요. 초반에 처음부터 앉는 걸 바라기보다는 앉아. 침착하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기다려. 주시고 점점 앉거나 엎드리는 방향으로 교육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달려들거나 흥분도가 높은 경우 보호자님이 일어나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공격성과 방어성으로 무는 경우 보호자의 리더십과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경우는 간단히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짧은 영상에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간단히 예시 하나씩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보호자에게 입질을 하는 경우 반려견이 집안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데요. 이때는 내 허락이 있어야 너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가 돼야 합니다. 사실 이 상태가 되기 전에 교육하시면 좋은데 이미 이렇게 됐다면 전체를 다 바꿔야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 상석의 위치에 있는 거라든지 반려견이 쉬는 공간이 집안의 중심부라거나 가족들이 소파에 있는데 계속해서 소파를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쉴 때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쉬게 하고 소파도 보호자가 허락할 때 올라오게 해야 돼요. 반려견과 기싸움한다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보호자한테 입질을 하는 경우라면 자기의 자원과 집안의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 번은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절을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집안의 주인은 보호자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신다면 입질이 더 심해질 거예요. 반려견 입장에서는 물었을 때 그 상황이 또 해결되어 버린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아예 되지 않으실 거고 점점 더 심한 공격성을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반려견의 목숨을 보호자님이 선택하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사태가 벌어지기 전 최대한 훈육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어성으로 다른 동물 또는 사람을 무는 경우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영역보호 본능 또는 보호자의 리더십 부재인 경우입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회화 시기에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밖에 나가셔서 가깝게 다가가지 말고 멀리서 동물이나 사람을 보고 흥분하지 않는다면 간식이나 칭찬해 주시면서 사람이 있어도 동물이 있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계속해서 좋은 감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영역보호 본능의 경우 대부분 외부인에 대한 경계일 텐데요. 외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와 보호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경험을 느끼게 해주시면 돼요. 입구 쪽에 간식을 미리 두셨다가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집에 방문해서 인사하고 간식 던져주도록 하셔도 되고, 택배 또는 음식 배달 시에도 간식 하나만 던져주시라고 요청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봉이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반려인분들은 많아지셨는데 그에 비해 반려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인식을 바꾸려면 우리 반려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적인 입질이 아니더라도 정도가 약하다고 방치하다 보면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서 급속도로 공격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솔직히 강아지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인이어도 개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지내면서 짖음이나 무는 거, 달려드는 거 같은 문제 행동들은 같은 반려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부담스럽고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려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이나마 좋아지길 바라며 영상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짖음과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이 될 만한 내용 2탄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반려견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경우인지 보호자님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경우를 먼저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 두 가지 지켜주시면 대부분 다 해결될 거예요. 교육할 때는 감정을 섞지 않고 반려견에게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시면서 침착하셔야 되고, 교육 마지막에는 성공했을 때 끝내서 좋은 감정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